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33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6년간의 연애를 하고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일하는 것에 존중하자 합의를 보고 아이 가지는 것을 미뤄왔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막상 같이 살다 보니 그 남자는 저에게 첫 연애 상대였는데 모든 남자가 그런가 싶을 정도로 최악의 남자였어요. 연애할 땐 무엇보다 제가 1순위였고 다정다감했던 남자가 결혼하여 같이 살다 보니 좋지 못한 나쁜 버릇과 싸울 때마다 보여주는 이기심에 저는 힘든 결혼 생활을 하였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10월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 남편과 같이 너무나도 다정다감하시던 시부모님이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종처럼 부리시고 폭언을 남발하셨었는데요.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이런 건가 싶으면서도 폭언하는 시부모님 이야기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기에 부모 복도 없지만 시부모님 복도 지질이 없다고 생각하였죠. 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그 남자의 이중성, 시부모님의 폭언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아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부부들을 보면 아이가 있어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발묶여 사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굉장히 힘들 줄 알았지만 되려 속이 시원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난폭함과 이중성으로 인한 충격에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고 연애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똑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30살에 이혼을 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회사도 바빴지만 연애와 결혼으로 인해 동창회에 못 나간 지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곤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그곳엔 제가 고2 때 남몰래 조용히 좋아하고 있었던 짝사랑 남자아이도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을 만난 것 자체가 설레었지만 오랜만에 본 그 친구 덕분에 더욱 설렌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10여 년 만에 느끼는 자유의 저는 너무 행복하였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하고 지내기로 하였죠. 연애하고 결혼하며 자유를 느끼지 못한 1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날의 동창회는 그렇게 끝이 나고 저는 다음 날부터 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동창회를 다녀온 다다음 날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왔고 문자 보낸 사람은 바로 고2 때 제가 짝사랑하던 그 남자아이였어요. 분명 동창회 때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부끄러워 그 친구에게는 연락처를 묻지 못했거든요. 문자를 받고 괜히 가슴이 떨리고 그냥 안부 문자였는데도 이유 없이 설레었어요. 우린 연락처 교환을 하지 않았는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 연락처는 왜 물어봤냐고 물어보니 동창회에서 대화도 많이 못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봐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안부 문자는 그렇게 끝이 나고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남자 기피증이 생긴 저는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며칠 뒤 그 친구가 먼저 다시 연락이 왔고 퇴근 후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퇴근 후 밥 먹을 사람이 없어 늘 혼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퇴근 후 그 친구와 저는 서로 사는 곳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제가 퇴근이 조금 더 빨라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20여 분이 지났을까 그 친구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고등학생 때 그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그 친구만 보이고 그 친구 주변에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제 앞에 나타나 오래 기다렸냐고 웃으면서 말하는 친구 때문에 괜히 부끄러운 맘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아니라고 방금 왔다고 말하며 친구와 함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어색한 식사 자리여서 혹시 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색해하는 제 모습을 봐버린 걸까요?
저에게 본인 회사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며 분위기를 업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반주를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간 힘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생기지 않았고 그냥 일을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친구와의 식사 자리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는 주말에 바람을 쐬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남자 기피증으로 인해 회사 직장 동료들과 스치는 것도 싫었던 저는 그 친구 데이트 신청을 받고 좋아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해 곁에 두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 친구에게는 지난 과거에 있던 일을 모두 말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친구와 주말 데이트를 함께 했죠. 점심시간 전부터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카페를 가서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주말의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 때쯤 그 친구는 저에게 맛있는 저녁도 함께 먹자고 하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요. 음식을 시키고 대화를 하던 중 그 친구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너무 좋은데 네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은데 더 이상 다가가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백인 듯 아닌 듯 저를 설레게 하는 말을 던지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너무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죄책감과 미안함만 가득한 연애가 될 것 같아 저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조심스럽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오랜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혼한 상태고 이혼한 이유는 전 남편의 난폭함과 이중성으로 인해 이혼했고 그때의 충격으로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요.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실망을 할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친구는 저에게 힘든 시간 보내느라 고생했다.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어떤 남자보다 잘해주겠다고 믿고 연애하자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지난 10년을 헛산 것 같은 기분과 지금의 행복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의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를 한 뒤 함께 있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참았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희는 모텔로 향했고 아침부터 만나 하루 종일을 함께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제 심장은 남자친구에게 들릴 만큼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그렇게 연애 첫날 저희는 뜨거운 밤을 함께 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도 남자친구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찾아온 한 줄기의 빛 같던 남자친구와 저는 4년째 사랑을 이어오며 마지막 남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세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애를 해왔는데 사랑이라는 건 막상 못 해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도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의 감정으로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 절절하고 TV에서나 볼 것 같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사랑이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그럭저럭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딱 한 사람만 컬러로 보이고 주변은 흑백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소개팅을 거쳐 저도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적당히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그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소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끊었네요. 그렇게 그 오빠는 잊히고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여러 번의 큰 싸움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냥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 하고 싶어져서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입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모임에 한 명의 남자가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타이밍이 안 맞은 그 오빠였어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제 눈에는 익숙하고 눈에 익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그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몇 번 모임에 나갔지만 그를 볼 수는 없었어요. 일이 많은 건지 바쁜 건지 모임에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와는 이어질 수 없는 건가 허탈한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이나 하자는 생각에 모임을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TV에서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마주쳤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날따라 운동을 마치고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하러 가자는 소리가 나와서 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꽤 많은 탓에 그와 가까운 곳에 앉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도 모르게 과음을 해버려서 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먼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어나던 도중 휘청거리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던 그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가 저한테 차를 가져왔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리를 불러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이죠? 드디어 그와 둘이 함께 있게 되었어요.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가 내려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흐뭇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갑자기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도 잠에서 깨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앞에 세워져 있던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를 붙잡으며 가지 말고 옆에 있어 달라고 애원을 해서 갈 수가 없었대요. 무의식 중에 저의 욕심이 막 튀어나왔나 봅니다. 갑자기 서먹한 공기가 흘렀고 조금 씻고 와야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얼굴의 화장은 다 번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세수를 하고 침대로 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묻는 그의 입을 제 입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흠칫 놀라하던 그가 이내 입술을 열었고 제 입술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그와 저는 첫 만남에 진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저는 더욱 도발적으로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그를 향해 있던 마음이 터져버리듯 그의 팔을 움켜쥐었고 그는 저에게 사랑을 뿜어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이 남자와의 사랑은 나에게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와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몇 번인지 셀 수 없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눈을 뜨기가 겁나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그의 온기에 안심하며 눈을 떴더니 그가 정말 제 옆에 있었고 눈을 맞췄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띠고 제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그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둘 다 씻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야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저를 몰랐지만 저는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쉽게 이어졌고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와 함께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그는 저를 꽉 안아주며 앞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저는 2년째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활력소이자 제 미래의 꿈이 되었어요. 그가 오늘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그를 만나러 갔고 오늘따라 그도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나왔네요.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락하였고 지금 그는 제 옆에 누워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더니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긋날 줄만 알았던 그와 타이밍이 맞아 결국 하나가 되었네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